네, 안녕하세요. 위닝스탁입니다. 6월 24일 수요일 방송 시작하겠습니다. 어서오세요. 자, 시청자 여러분 반갑습니다. 자, 벌써 수요일이 됐네요. 자, 오늘 주식시장이 좀 급등 양상을 좀 보였던 하루였습니다. 자, 오늘 좋은 하루 보내셨는지요? 저하고 함께 차트를 보면서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저는 전업 투자를 하면서 주식 강의를 하는 그런 일을 하는데요. 이런 시장이 한 10년에 한 번씩 오는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지금 시장이 굉장한 강세를 보이고 있다. 뭐 이런 생각을 하면서 지금 매매를 하고 있고 또 보고 있습니다. 역사의 한 장면을 보고 있는 것 같아요. 네. 자, 오늘 코스닥 시장이 0.83 이렇게 올랐고요. 장중에 이제 1.59까지 갔고요. 코스피는 오늘 장중에 1.91, 종가는 1.42. 네. 이게 이제 그동안 여기 이렇게 박스권으로 묶여 있다가 오늘 돌파가 나타나는 날이 되겠습니다. 아마도 이제 전일 미국 시장, 제가 어젯밤에도 말씀드렸지만 전일 미국 시장 그 상승은 자, 계속해서 저는 강세가 나타날 것이다. 여러 번 말씀드렸죠. 네, 다 맞아 들어가고 있죠. 나스닥 시장이 역사적인 고점을 뚫게 됐습니다. 네, 대단하죠. 네, 장중에는 1221.85까지 올라갔어요. 이거 흔히 이제 지붕 뚫고 하이킥 한다고 하죠. 그 다음에 신고가 갱신을 하게 됐습니다. 다우존스 지수도 상승을 약간 하게 됐고요. 그래서 미국 시장 나스닥이 상승을 하게 되면은 우리나라 시장도 오늘 상승을 하게 될 것이다. 어젯밤에 미리 말씀을 드렸죠. 네. 그 말씀드린 대로 오늘 주식시장의 상승이 크게 나왔습니다. 특히 이제 오늘 코스피 시장의 상승이 조금 두드러지는 것 같아요. 그동안 이제 코스닥은 상승을 많이 했기 때문에 오늘은 좀 코스피 쪽으로 좀 상승을 많이 한 것 같고, 눈에 띄는 종목은 오늘 삼성전자. 네, 오늘 4.86%까지 상승을 해서 좀 눈에 많이 띄는 모습입니다. 자, 이쪽에서 이제 삼성전자 사신 분들은 수익이 바로 나셨겠습니다. 좋으셨을 것 같고요. 뭐 계속해서 긍정적으로 바라볼 수밖에 없는 시장입니다. 지금 시장은 기업들이 이제 분명히 실적이 안 좋게 나올 건데 유동성 장세에 의해서 시장에 돈이 넘쳐나니까 그 돈이 주가를 끌어올리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제 느낌에는 이제 2008년도 금융위기 때보다 기본 5배는 돈이 많이 풀린 것 같고, 좀 많으면은 10배까지. 근데 이것은 이제 통화 정책에 의해서 풀린 것뿐만 아니라 이제 정부가 시행하는 재정 정책에 의해서 돈을 풀어가지고 시장을 살린다. 그렇게 해서 채권을 발행하고 중앙은행에서 돈을 찍어다가 정부한테 갖다 주고 정부는 돈을 풀고 시중이 돌고 주식시장으로 들어오고 주식시장은 지붕 뚫고 하이킥. 앞으로 계속해서 이렇게 올라갈 것입니다. 그리고 이번 코로나 때문에 돈을 푸는 규모가
인간 역사상 최고가 될 것입니다. 그래서 과거에 양적 완화했던 거하고는 비교가 되지 않는다. 그리고 그 당시에는 이제 금융권에서만 이렇게 좀 이렇게 도는 그런 양상이 좀 많이 있었는데, 이번에는 일반 사람들한테까지 돈이 돌기 때문에 그 영향력은 뭐 배가가 될 것이다. 이렇게. 그래서 지금은 주식시장이 우리가 이제까지 보지 못했던 어마어마한 상승을 나타낼 수도 있을 것 같다.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저는 이미 제가 이제 팬데믹 선언 됐을 때 제가 이 업종 차트도 갖다 놓고 그때 이제 말씀을 드렸었죠. 이 코스피 차트 앞으로 어떻게 될 것 같냐, 제가 그때 질문을 받았을 때 이 코스피 차트도 놓고 여기 돌파가 될 것입니다. 이렇게 해서 이렇게. 그다음에 나스닥 차트도 그때 제가 방송에 녹화 영상 다 있는데, 자, 이게 어떻게 되냐면 여기도 뚫게 될 것이다 말씀을 드렸었죠 그때. 그래서 현실이 됐습니다. 엄청난 강세가 지금 나타나게 되었고, 이 강세는 당분간 좀 더 지속이 될 것 같습니다. 이제 이것이 이제 왜 좋냐면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진행된 이 조정 장세가 보약이죠. 예. 주가가 이제 크게 가려면 큰 조정이 필요해요. 이렇게. 예. 그러니까 조정하고 상승하고 조정하고 상승하고, 이게 이제 가격의 기본 원리입니다. 이번에 조정을 많이 했기 때문에 다시 상승할 수 있는 힘을 아주 비축을 많이 했는데, 여기서부터 많이 올라왔는데 여기밖에 안 됐습니다. 앞으로 이만큼이 더 남아 있죠. 그래서 지금 올라온 거에 최소 2배는 더 갈 것이다. 2배가 아니라 이제 1배. 지금 올라온 것만큼 한 번 더 갈 것 같다.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그래서 이제 여기에서 여러분들은 결정을 강요받고 있죠. 아직까지 살까 말까 망설이시는 분들, 지금 안 사면 정말 마지막 차를 놓칠 수가 있다. 그러니까 시장은, 이 차트는 여러분들에게 강요를 하고 있죠. 살 거야 말 거야. 마지막 기회다. 다음엔 기회 없어. 이거죠. 근데 이 돈을 들고 있는 분들은 애매하죠. 내려와 줬으면 좋겠는데 여기 가서 사면. 근데 이제 막상 주가가 내려오게 되면은 여기는 고점이 낮아지면서 저점을 깰 위험이 있기 때문에, 막상 낮아졌다고 해서 마음 편히 살 수 있을까요? 안 되죠. 이게 이제 뭐 주식시장에서 이제 어떤 현상이냐면, 주식시장은 여러분에게 절대 호의적이지 않아요. 여러분들이 나는 이렇게 하고 싶은데 하면은 그대로 딱 두 손으로 여러분 입 앞에 이렇게 접시에다가 이거 드세요 하고 이렇게 갖다 주는 그런 주식시장은 없단 말이죠. 그래서 흔히 이제 우리 격언이라고 해야 될까? 그 기다리는 시대는 오지 않는다, 이런 말 있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어쨌든 언제든지 모험을 해야 돼요. 어쩔 수 없어요. 네. 우리가 배짱을 탁 튕기면서 나는 내가 원하는 가격이 안 오면 안 살 거야. 그럼 넌 내비두고 우리는 우리끼리 간다. 이렇게 해버리는 거죠. 네. 네, 안녕하세요. 어서 들어오세요. 그래서 저도 이제 매매하면서 많이 느끼는 거지만, 주식 시세의 앞날을 맞추는 것도 어렵고, 또 어려운 것이 뭐냐면 내가 원하는 시세를 기다리는 거. 그것도 또한 뭐냐면, 한마디로 뭐 내 마음대로 주식시장이 어떻게 뭐 움직여 주느냐, 안 된다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괜히 이제 이런 생각을 하고 계시는 분들은 생각을 고쳐서 대응을 하시기 바랍니다.
100% 우리 마음대로 원하는 대로 움직이진 않죠. 예. 그래서 일정량은 우리가 이 시장의 시세와 타협을 해야 돼요. 그래서 이제 방법을 찾아야겠죠. 저는 여러분들에게 이제 제가 전업 투자자의 입장에서 어떻게 매매를 하는가 이걸 보여드리고 있어요. 예. 그냥 부업으로 하시는 분들하고 전업으로 하시는 분들하고는 정말 그 긴장감 자체가 다르겠죠. 전업을 하시는 분들은 뭐냐, 반드시 매달 매달 수익을 내셔야 되는 분들이에요. 예.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부업으로 하시더라도 전업 투자의 세계는 어떤가 이런 데도 한번 관심을 가져보시기 바라고요. 자, 질문 써주셨는데 오늘 보니 거의 모든 종목이 한 번씩 상승을 하던데요. 이제 한 번 더 상승을 위해서 어떤 업종을 주도로 끌고 갈까요? 이 질문을 제가 이제 몇 번 받았는데 저도 지금 그 생각을 해봤는데, 우선 가장 먼저 떠오르는 것은 흔히 이제 주도주라고 하죠. 주도주. 첫 번째로 주도주. 미국 나스닥 시장은 애플이 주도를 하고 있습니다. 이 애플의 시가총액은 우리나라 코스닥 시장 전체 시가총액하고 비슷합니다. 그러니까 굉장히 시가총액이 큰 종목이에요. 이것은 무엇을 뜻하냐면 이 종목을 상승시키기 위해서는 그만큼 어마어마한 돈이 들어가야 된다는 거죠. 그런데 시가총액 상위 종목인 이 애플의 주가가 뭐 2% 넘게 3% 넘게 막 움직인단 말이죠. 그리고 고점 뚫고 계속 뚫고 올라갑니다. 끝도 없이. 네. 이것은 뭐냐면 풍부한 유동성이 없으면은 불가능한 일이에요. 그러니까 이제 미국이나 우리나라 시장 모두 다 이렇게 앞에서 선도를 해서 주도적으로 밀고 올라가는 시가총액 큰 종목, 이것이 가장 먼저 떠올라요. 그러니까 미국 같은 경우에는 애플하고 이제 아마존닷컴, 그 다음에 그러니까 지금 신고가를 치는 대형주, 예. 그 다음에 마이크로소프트, 네. 이런 추세를 보이고 있는 종목들. 근데 우리나라 시장으로 오면은 이런 이제 핫한 종목들이 있습니다. 근데 삼성전자는 아직 고점을 넘으려면 한참 멀었고 좀 크기도 하죠. 그런데 조금 가벼운 것들, 이 카카오, 지금 카카오 전성시대입니다. 네. 그러니까 지금 카카오가 미국의 애플하고 좀 비슷한 분위기로 가고 있죠. 네, 황금님 어서 오세요. 전 세계 주가들의 지금 공통적으로 이번에 나타난 현상이 뭐냐면 인터넷 IT 대형주들이 지금 선두에서 크게 상승하고 있다는 거예요. 근데 이럴 때 뭐냐면 가는 종목이 더 가는 거죠. 그러니까 원래 예전 같으면은 카카오가 이만큼 상승했으면 이렇게 조정을 하다가 밀리는 양상을 보여야 되는데 돌파를 해버렸기 때문에, 예, 이거는 추가적으로 상승을 더 할 수 있다고 볼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카카오가 지금 계속해서 어제는 좀 많이 상승했지만 오늘 기회를 주고 있습니다. 근데 이제 이게 뭐냐면 지금 시장은 예측이 좀 어려워요. 우리가 흔히 이제 생각하기에 이만큼 많이 갔으면 이제 그만 가겠지. 근데 그건 모르는 거죠. 예. 그래서 여기서 나중에 50만원 간다고? 이게 말이 돼? 이런 가능성에 배팅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은 넥스트 레벨, 새로운 세상이 열리고 있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죠. 그 다음에 이제 카카오하고 같이 봐야 될 것이 네이버. 지금 같이 가고 있어요. 예. 그래서 요번에 이 상승장에서 여러분들이 이제 첫 번째 이제 분류가 뭐냐면 이 대형 급등주들, 대형 급등주라기보다도 지금 신고가를 내면서 밀고 올라가고 있는 이런 추세를 보이고 있는 종목들.
네. 특히 네이버는 이 6월 달에 이 조정이 아주 좋습니다. 여기를 뚫고 올라갔기 때문에 네, 어떻게 될지 지금 감히 상상이 안 되는 바입니다. 그러니까 뭐 아무래도 조금 안정성으로 간다. 그러면 이제 삼성전자로 가는 것이고, 삼성전자에다 몰빵하기에는 좀 너무 좀 둔하니까, 예, 약간 좀 탄력적인 종목을 찾는다. 약간 모험을 하더라도. 그러면 이제 포트폴리오를 짜셔야겠죠? 그럼 삼성전자, 카카오, 네이버 이렇게. 그러니까 여기서 제가 말씀드린 이 와중에도 이게 느껴지신 게 뭐냐면, 내가 왜 이렇게 하느냐. 그 이유를 나 스스로 알면서 포트폴리오를 짜면 됩니다. 그러니까 나는 삼성은 왜 사고, 카카오는 왜 사고, 네이버는 뭐 때문에 사는 것이다. 그걸 알고 하시면 됩니다. 맹목적으로 하지 말고요. 그 다음에 이제 코스닥 쪽에도 알테오젠 같은 경우에는 이미 지금 상승을 해가지고 주가가 지금 요동을 치고 있는데 여기는 이제 진짜 너무 부담스럽고 셀트리온 쪽 뭐 괜찮을 것 같아요. 셀트리온. 네. 셀트리온 쪽. 그래서 이렇게 지금 아까 보여드린 애플이나 마이크로소프트, 네이버, 카카오, 셀트리온 이런 주가들을 보이는 종목들 이런 데에 이제 가는 종목에 올라탄다 이런 기분으로 한번 이것이 이제 첫 번째 전략입니다. 그래서 이런 업종들 이 이제 IT, 바이오, 비대면 업종들 이 주도하고 있는 것 같아요. 아무래도 이제 비대면에 관련된 종목들이 지금 힘을 많이 쓰고 있습니다. 자, 3434님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주식은 미래를 반영한다고 하셨는데 경유업주들이 상승을 했는데 참 그깟 대남방송 스피커 철수시켜서 상승한 게 헛 웃음이 나오네요. 이런 일이 참 많죠. 주식시장에서는. 네. 참 얼토당토안한 일로 주가가 막 움직이고 떨어지고 하는 일이 정말 많죠. 근데 나중에 지나고 나서 보면은 이해가 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이제 이 저번 주인가 제가 그 이제 대북 관련 종목들 그 특집으로 막 말씀을 드렸었죠. 이 아난티 같은 거 이제 보면서 그때 이제 그 북한에서 뭐 막 전쟁을 할 것 같이 이렇게 했는데 제가 그때 방송에서 뭐라고 말씀드렸냐면 이렇게 움직인다. 예. 이번에도 마찬가지예요. 이번에 이제 뭐 공포적인 상황이 지나가고 다시 남북 대화와 북미 대화가 이어진다. 그러면 이제 이 관련 종목들이 막 각광을 받겠죠. 저번에 빅텍이 상승했듯이. 그러면 그 종목은 계속 올라가느냐? 그렇지 않습니다. 가다가 또 내려옵니다. 예. 물론 뭐 우리가 미래를 정확히 내다볼 수는 없지만 상식적으로 생각해서 이 북한과 남한과 북미 관계는 단숨에 딱 한 달 안에 뭐 모든 갈등 관계가 싹 사라지고 이 다음부터는 평화 무드로 영원히 간다. 이건 정말 어려운 것 같아요. 이렇게 단계로 가기에는 정말 최소한 3, 4년? 3, 4년이면 정말 짧고 최소 한 10년 정도 시간은 걸리지 않을까. 그렇기 때문에 그 10년 정도 시간 와중에 오르락 내리락을 계속 할 것입니다. 그러니까 만약에 이번에 이제 관계가 잘 개선이 돼서 뭐 개성공단도 다시 열고 뭐 금강산 강연도 열고 막 이렇게 간다. 어떤 이제 아난티가 막 이렇게 올라간다. 그러면 이제 반대로 빅텍 같은 종목들은 오늘 하한가 맞았는데 이렇게 떨어질 거란 말이죠. 여기서 바로 사시면은 안 되죠. 그러니까 주가는 이렇게 올라갔다가 이렇게 떨어져 갖고 완전히 조정을 거치고 다시 눌림목 주고 이렇게 올라간다. 이거죠. 그러니까
나중에 이제 시간이 지나서 한참 지나면은 빅텍도 이렇게 단계가 올 거예요. 예, 여기처럼. 이게 그 이제 하노이 회담이 결렬이 되고 나서 이 주봉을 보시면은 하노이 회담 결렬되고 나서 주가가 이제 바닥을 친단 말이에요. 이렇게. 그럴 때 가서 싸게 사서 잠복하는 거죠. 왜냐? 무엇을 믿으면서 잠복하냐? 북한이란 나라는 언젠간 도발하게 되어 있다. 그 믿음 하나로 잠복하신 분들은 대박을 맞으셨죠. 네. 그러니까 주식은 매수를 어디서 하느냐는 문제가 아니에요. 기회가 왔을 때 올라갔는데 여기서 그냥 팔아버렸다. 꽝이죠. 여기 가서 파신 분들은 잘 하셨죠. 근데 이것이 그러니까 주식은 이 매도가 엄청나게 중요한 건데 어떻게 매도를 해야 되느냐. 제가 하는 방송에서 급등주를 어떻게 매도해야 되는가, 그 한마디만 들으셨다면 해결이 되는데 이 한마디를 들으실 수 있는 분들이 많지 않다는 거예요. 예, 왜 여기서 매도를 해야 되는가. 그러니까 이 아래에서 사가지고 그 믿음 하나로 버티고 있다가 급등하기 시작했다. 그러면 그때부터 제가 말하는 매도 방법, 그걸 굳건히 지키고 버티다가 여기서 딱 매도를 하시면은 그야말로 완벽한 매매죠. 기본 한 100%, 150% 이렇게 수익이 나죠. 그러니까 하나 알고 모르고가 큰 차이를 나타내는 것이 주식시장입니다. 그래서 이 주가가 충분히 떨어졌을 때, 그 대북 이 뭐랄까 그 방산 테마주라고 하죠. 방산 테마주들을 바닥에서 주우시면 됩니다. 네. 그리고 이제 요번에 이제 아난티, 인디에프, 좋은 사람들 이런 종목들이 지금 오늘 이제 뉴스가 나왔는데 상한가들을 치지 않고 이게 뭐냐면 다들 지금 우왕좌왕 하는 거예요. 이거 어떻게 하지? 호재가 나오긴 했는데 상한가 안 가네. 이게 뭐냐면 개미들만 한 거예요. 세력이 사면은 이렇게 안 되고요. 그러니까 세력은 안 샀어요. 근데 이제 내일 봐서 세력이 사서 올린다. 그러면 이제 운 좋게 타게 되는 것이고, 만약에 세력이 안 산다. 그러면은 그냥 개미들끼리만 서로 이렇게 여기서 옹기종기 모여 있게 되는 거죠. 근데 이런 종목도 있지만 오늘 그 대야 TI 이쪽으로 지금 상한가 나왔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제 이 사람들 정보가 아마도 추측건데 저쪽 강원도 쪽으로 저번에 이제 철도 연결을 하려고 막 했잖아요. 그래서 아마 이게 철도 이야기가 좀 나오지 않을까 뭐 이런 얘기도 있는 것 같아요. 그리고 오늘 뭐 현대 로템도 회사를 분할하네 마네 뭐 이런 얘기가 나오면서 막 움직이기도 했었는데 이 상한가가 나왔다라는 것은 심상치 않은 징조가 있다는 것이고, 그리고 주식시장은 좀 뻔하게 잘 안 움직이죠. 그러니까 남북 경협 화해 그러면 아난티 아니야, 인디에프 아니야, 누구나 다 알고 있죠. 근데 샀어요. 왜 안 가지? 이렇게 되는 거죠. 근데 샀는데 잘 가요. 그게 이상한 거죠. 그리고 세력이 우려타는 얘기는 이번엔 여기 아니야. 맨날 여기서 올려줄 줄 알았지? 하고 이제 그러니까 이렇게 갈 때도 있고 안 갈 때도 있는 거죠. 그래서 주식은 수급이 최우선한다. 테마주인데 왜 안 가지? 수급이 들어와야지 가죠. 그래서 수급의 향방 보고, 그다음에 테마주 보고, 그렇게 해서 올라타시는 거 괜찮겠죠. 자, 제가 오늘 그 쌍용차 이제 수익 실현을 했는데
자, 이렇게 종가가 무너지면서 여기서 수익 실현을 하게 됐습니다. 제가 한 요쯤인가 샀어요. 그래서 오늘 이렇게 무너질 때 팔아가지고 한 30% 정도 수익을 올리게 됐습니다. 이렇게 급등주는 전일 종가가 무너지게 되면 파시면 됩니다. 아니, 파시면 됩니다가 아니라 저는 이렇게 이제 하고 있습니다. 뭐 마음 같아서는 계속해서 상한가가 가기를 바랬죠. 그런데 예, 이 모습에서도 보면은 뭔가 줍줍하는 것 같은데 이렇게 멋지게 상을 만들 것 같은데 이런 생각이 정말 굴뚝같이 들었지만 그래도 원칙을 지켜야 된다 했고 이렇게 이제 팔았고요. 그 다음에 이제 제가 어제 슈마시스 하루 쉬었죠. 그래갖고 다시 장이 열리면 어떻게 될까요? 하고 어제 여러분들에게 이제 말씀을 드렸었는데 깜짝 놀랐어요. 점상이 나와가지고 제가 지금 무려 지금 수익률이 한 180%가 넘어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것은 절대 팔면 안 돼요. 네. 왜냐면 주식의 가격은 우리가 상상하는 것 이상으로 그러니까 우리의 상상의 범위를 뛰어넘죠. 만약에 주식 가격의 움직임이 우리 상상 범위 안에서 움직인다. 그러면은 너무 쉽겠죠. 예. 그래서 그냥 이렇게 사가지고 만약에 잘 간다. 급등주, 이거 급등주네? 그러면 가만히 꾹 쥐고 계셔야 돼요. 여기서 점상 나오는 것도 참 이해가 안 갑니다. 예. 휴마시스하고 저기 셀트리온하고 같이 합작을 해서 여기서 보면은 이제 진단 키트를 만든다고 하는데 지금까지 진단 키트 많이 나왔잖아요. 뭐 새로울 게 뭐가 있지? 이제 진단 키트 만들어서 뭐 근데 그렇게 논리적으로 분석을 하면 말이 안 돼요. 항상 그러니까 지금 삼사산사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주식시장은 참 얼토당토안한 이유로 막 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추측컨대 세력 아닐까. 네. 그러니까 저도 팔기 싫고 아무도 팔기 싫겠죠. 아무도 안 파는 거예요. 그러니까 살 사람들만 막 와서 하니까. 근데 역시 세력이 이렇게 밀어 올려줘야지만 주가는 잘 가는 것 같아요. 일단 그렇게 추측을 해봅니다. 이 끝 결과는 어떻게 될지. 예, 저번에 삼성중공업 그 우선주 있죠. 삼성중공업 우선주 이렇게 이런 데서 음봉에서 파시면 돼요. 이런 데서 여기는 한 3배 벌었겠죠. 3배? 아니다 5배. 예. 일단 그래서 쌍용차도 아깝지만 팔게 됐고 슈마시스는 예, 고의 간직하고 있습니다. 예, 수익률 180%. 레이다님이 요 며칠 셀트리온과 엮여서 움직이는 종목들이 많은 것 같습니다. 이렇게 써주셨습니다. 네, 그렇죠. 예. 그러니까 셀트리온은 이제 뭐냐면 이게 요즘은 이제 이 유튜브 시대다 보이기 때문에 제가 예측컨대 유튜브 하시는 분들 중에서 이제 주식 유튜브 하시는 분들이 셀트리온 칭찬을 너무 많이 하더라고요. 네. 그래서 이제 아마도 사람들이 셀트리온 많이 사는 것 같고 셀트리온도 매출을 잘 낸다고 막 이렇게 그러니까 뭐냐면 그 유튜브에서 분석해 주시는 분들이 셀트리온에 대해서 많이 알려주시는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셀트리온이 이렇게 좋은 기업이었구나 해서 막 사시는 것 같아요. 아마 이번에 이제 여러 가능성이 있죠. 이제 셀트리온이 뭐 코로나 관련된 뭐 어떤 약을 개발한다던가 아니면 생산업체가 그 생산업체로 선정이 된다던가 그리고 좀 뭐 슈마시스하고 같이 이렇게 뭐 콜라보로 뭐 이렇게 하기도 하고 이렇게 하니까 가능성이 많죠. 예. 그러니까 지금은 이 코로나 때문에 아마 지금
그러니까 상당히 새로운 세상이 빨리 열리고 있는 것 같아요. 예. 제가 작년에 서울에서 사업하는 제 친구를 만났는데 그 친구가 내년부터 과거 5년 동안 변화가 1년 안에 나타날 것이다. 그 친구가 이제 그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근데 그때 이제 잘 믿겨지지 않았었는데, 어, 이제 좀 믿겨져요. 예. 그러니까 과거 5년 동안 일어난 일이 이제는 1년에 한 번씩 일어나는구나. 그래서 아마 이 하반기 6개월 동안 이제 6월 거의 다 지나갔죠. 이 7, 8, 9, 10으로 해갖고 이 하반기에 일어날 일은 아마 우리가 깜짝 놀랄 일이 일어날 수가 있을 것입니다. 근데 그 속도가 굉장히 빠를 것이다. 예. 오늘 그 나온 뉴스 중에 하나가 그 테슬라 있죠, 테슬라. 이 일론 머스크가 운영하는 그 스페이스X 거기에서 이제 위성을 쏴가지고 그 스타링크라고 이 위성 인터넷, 예. 이것을 이제 작년인가 얼마인가 올해부터 막 뭐 위성을 조금 로켓에다 실어갖고 이렇게 올렸어요. 근데 벌써 예, 이 체험 유저 모집한답니다. 그러니까 이게 속도가 엄청 빠르죠. 예. 벌써 이제 체험 유저 해보실 분들 예, 저 신청 받습니다 해갖고 지금 홈페이지에 떴대요. 그래갖고 위성 인터넷 스페이스X에서 하는 거 스타링크 체험해 보실 분들 그래갖고 뭐 그래갖고 저는 그러니까 올해 이제 위성을 쐈으니까 위성이 한 10,000개 정도 필요하다고 하니까 한 3년 후에나 시작을 겨우 하겠지? 이렇게 생각을 했는데 예, 벌써 체험 유저를 모집한답니다. 그래서 이게 지금 보니까 일론 머스크가 하는 거 보니까 좀 과거와 다르게 좀 속도가 좀 빨라지는 것 같아요. 지금은. 그렇기 때문에 그 속도를 여러분들이 생각이 따라잡아야 됩니다. 그래서 제가 요번에 그 주식시장에 이제 강세를 계속해서 이야기하는데 그리고 그 와중에 지금 좋은 질문 해주신 이 레이다님 어떤 업종이 갈 것인가 일단은 비대면 바이오 그 다음에 이렇게 주가가 이렇게 지금 이런 모습을 띄고 있는 종목들 이 종목들이 더 갈 것 같다라는 생각을 하게 되는 이유가 이제 그렇습니다. 그래서 강세가 진행이 될 때는 어떤 양상을 띠냐면 그러니까 가는 종목이 더 가요. 근데 강세가 조금 주춤하다 그러면 이 간 종목들이 좀 주춤한 사이에 그동안 못 갔던 종목들이 올라가거든요. 그러니까 삼성전자는 시장의 주도주가 될 수는 없어요. 이제 워낙에 이제 크기도 하고 그러니까 삼성전자가 막 뭐 7%, 8%씩 막 이렇게 올라갈 수는 없단 말이죠. 트렌드가 확확 바뀐다. 그 말씀도 맞는데 좋은 말씀이신데 저는 어떤 생각이 좀 많이 드냐면 과거에 우리가 느꼈던 생각의 속도보다 미래가 아니라 이번 코로나로 생겨서 이제 이번 올해부터 이 우리가 생각하고 있는 그 생각보다도 빨리 움직이는 것 같아요. 예. 그러니까 이제 옛날에 이제 삼성전자가 뭐 갤럭시 만들었을 때 뭐 공장 세우고 뭐 하고 하면은 이제 그때는 우리 생각대로 몇 년씩 걸리고 뭐 개발하고 좀 쓸만한 폰 나오면은 이때쯤 나오겠다 하면 그때쯤 나왔거든요. 근데 지금은 뭐냐면 이때쯤 나오겠다 했는데 벌써 나와버리는 거예요. 예. 그래서 지금은 뭐냐면 이 속도의 시대가 된 것 같습니다. 속도. 그러니까 지금 미국의 그 니콜라라는 회사가 수소 전기차 아니 수소 트럭을 만든다고 그래요. 근데 지금 이게 뭐가 문제냐면 현대차가 그 지금 뭐 문 대통령이 그 우리 현대에서 만든 수소 트럭 아니 수소 그 SUV 있잖아요. 그 넥소. 그러니까 이게 뭐냐면 지금 넥소 만든 지가 벌써 뭐 3년 4년 전인데 아직도 대중화가 못 돼 버렸단 말이죠.
근데 이제는 2020년부터는 속도가 쭉 올라가는 시대가 될 것 같아요. 빨리빨리 뭐든지. 그래서 그 속도에 맞추지 않고 그냥 나중에 좀 사면 되겠지. 한번 그냥 나를 놔두고 주가들은 먼저 가버린단 말이죠. 그럴 것 같아요, 이제. 그래서 속도가 과거에 우리가 느끼는 속도보다 굉장히 빠르게 바뀌는 시대가 될 것 같다. 되었다. 네. 이미 바뀌었습니다. 자, 레이더님 질문은 유동성이 갑자기 늘어나다 보니 평소 상승세보다 훨씬 빠르게 강하게 움직이는 거군요. 그렇죠. 네. 이걸 부연 설명을 해드리자면은 미국의 니콜라라는 회사가 지금 시가총액이 거대 기업인 포드 자동차를 뛰어넘었어요. 근데 이런 일은 우리나라에서는 일어날 수가 없어요. 미국이니까 가능한 거죠. 예. 왜냐? 미국은 거대 자본이 움직이는 곳이거든요. 근데 우리나라 코스피나 코스닥에 상장시켜 가지고 이만큼의 자본을 빠른 시간 내에 끌어들일 수가 없어요. 그런데 미국은 가능하다는 거죠. 나스닥은. 예. 상장한 지 얼마 되지도 않았는데 포드 자동차 시가총액을 뛰어넘어 버렸죠. 그러니까 제가 이거 보여드릴게요. 이 니콜라가 이게 안 나와? 제가 저번에 한번 보여드렸는데 상장한 지 며칠이 안 됐어요. 예. 그래가지고 그러니까 이런 거죠. 이제 영화에서 보면은 그 코어라고 영화 있어요. 지구 핵이 뭐 안 돌아가가지고 이렇게 땅을 파고 들어가서 이제 고치는 건데 이 땅을 파고 들어가기 위해서는 아주 뭐 특수한 합금으로 만드는 뭐 이렇게 만들어야 돼요. 근데 이 합금의 가격이 엄청나게 비싸요. 그래갖고 이제 이 과학자한테 이거를 한 달 안에 만들어 줄 수 있냐 했더니 만약에 나한테 1000조를 갖다 주면은 1000조 달러 갖다 주면 내가 만들어 주지. 그랬더니 바로 1000조를 갖다 주는 거예요. 그래갖고 바로 만드는 거죠. 그러니까 미국이 지금 이런 거예요. 투자자들이 어마어마한 돈을 쏟아 부으면은 불가능한 것도 가능하게 만들어 버리는 거죠. 그래서 니콜라에서 바로 지금 내년부터 픽업 트럭인 배저라는 픽업 트럭을 저기 만들겠다. 바로 공장 세워서. 근데 원래 공장이라는 것이 큰 공장은 뭐 해갖고 뭐 한 3년씩 막 걸려요. 근데 지금 그 테슬라 공장도 짓겠다 하면 바로바로 부지 사갖고 바로 져버려요. 왜냐면 돈이 많으니까. 그래서 지금은 이제 굉장한 돈이 세상에 풀리게 됐어요. 그래서 제가 2008년도 당시에 이것은 내 인생의 기회가 왔다 그때 생각을 했었어요. 근데 그때 양적 완화 때문에 그랬거든요. 근데 지금은 그때보다 한 5배 10배 많아요. 그래서 주식시장이 그것이 선 반영이 돼가지고 지금 주가가 급등을 하는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시장은 제가 어제 이제 매매하는 방법을 알려드렸지만 그냥 넉놓고 다시 내려올 때까지 기다리기에는 좀 애매한 시장이 됐어요. 그래서 좀 일정량 좀 위험은 있지만 왜냐면 이제 상승한 것을 따라가서 사기에는 위험하거든요. 근데 일정량 위험한 지경이 됐지만 어쩔 수 없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일정량 1차 매수를 하셔야 되겠고 그러니까 대부분 종목들이 이거 살려고 했는데 너무 많이 가버린 종목들이 많으실 거예요. 그런 종목들을 지금이라도 1차로 올라타고 일단 지켜보셔야 되는 것이 맞는 것 같아요.
장이 너무 강해요. 예. 그리고 이제 조정을 받을 수도 있겠지만 어떤 사건이 터진 거와 아니면 수급에 의한 거, 이 둘 중에 하나인데, 수급에 의해서 사람들이 이제는 그 수익 실현을 해야 될 때다 해갖고 막 수익 실현의 매물에 의해서 밀려 내려오는 그런 장은 내려오면은 사줘야 돼요. 다시 올라가니까요. 근데 사건이 터져가지고 만약에 세계적으로 2차 팬데믹이 이제 막 돌고, 만약에 WHO에서 2차 팬데믹 선언을 한다거나 뭐 이런 이벤트를 한다. 그래갖고 사람들한테 공포심을 준다. 그리고 다시 셧다운. 집에서 밖에 나오지 마. 이렇게 미국이나. 근데 그럴 수가 없는 게 지금 11월에 트럼프 재선이 있단 말이에요. 선거가. 그렇기 때문에 미국이 셧다운을 할 가능성은 거의 없어요. 근데 만약에 뭐 셧다운하고 저번처럼 뭐 사람들 막 몇천 명씩 죽어나가고 그렇다면은 모르겠지만, 그런 일이 일어날 확률은 적고, 그렇기 때문에 하락을 딱 하게 되면은 수익 실현 물량들이에요. 그러면 저가 매수세들이 쭉 들어와서 사버릴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1차 매수 해주고 떨어지면은 저가 매수세들하고 함께 2차 매수 해주시고, 그리고 버텨보는 거예요. 그러다가 잘 간다. 그래갖고 요 산 지점을 넘어간다. 그러면 거기에서 마지막 남은 돈 가지고 배팅을 해주셔야 돼요. 그래서 수익을 극대화시켜 주셔야 돼요. 그러니까 이것이 뭐냐면, 제가 어제도 눌림목 이야기를 해드렸는데, 이 눌림목 때 쓰는 전략이에요. 수렴이 되어 있는 상태에서 주가가 어디로 갈지를 모르니까 1차 매수를 딱 해주는 거예요. 근데 이 눌림목에서는 이 밑으로 빠지게 되면 주가가 이렇게 빠질 수가 있기 때문에, 여기서는 1차 매수만 해주고 손절을 끊어주고요. 근데 1차 매수를 했는데 주가가 이렇게 돌파가 되고 이쪽까지 이제 돌파해서 올라간다. 2차 매수로 같이 따라가 줘서 물량을 늘려주는 거죠. 그랬다가 이렇게 올라갔다가 밀릴 수가 있어요. 이때는 우리가 플러스가 난 상태에서는 견딜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 파도 타기죠. 이 흐름을 타고 같이 가는 거예요. 이렇게. 이래서 그러니까 주가가 미래를 우리가 알 수가 없기 때문에 그냥 이 위에 우리가 딱 얹혀 올라타 가지고 같이 견뎌보는 수밖에 없어요. 1차로 이제 이렇게 잘 가는 업종들, 이것이 1차고요. 이제 2차 업종들이 뭐냐면, 이제 두 번째로 1차 업종 중에 이제 우리나라 LG화학도 있습니다. 뭐 빼놓을 수 없죠. 지금 테슬라하고 해가지고 테슬라에서 LG화학 배터리를 가져다가 쓰기로 해가지고 일본 파나소닉 배터리를 그동안 썼는데, 거기하고 계약 해지하고 이제 LG화학 걸로 쓴다. 대박이죠. 그래서 이렇게 올라갔습니다. 이렇게. 그리고 LG화학뿐만 아니라 지금 SK 이노베이션, 그다음에 삼성 SDI, 그런 종목들도 제가 이 차트 모양이 다 똑같죠. 이런 차트에 같이 올라타시면 되는 거예요. 그래갖고 미국 나스닥 차트 이렇게 참고하시면서, 애플 주가 참고하시면서 같이 보시면 돼요. 아마 거의 똑같이 갈 거예요. 아마 애플, 마이크로소프트, LG화학, 그다음에 우리 셀트리온, 이런 것들이 이제 1차적인 종목들이고, 이제 2차적인 종목들은 뭐냐면 조금 이제 승부수를 던질 만한 종목들이에요. 이 다음 타자들이 뭐가 될까, 이제 승부수를 던지는 것들인데, 승부수 던지는 종목들은 이제 이쪽에 좀 우선 1차 금액이 들어가 있고, 나머지 이제 2차 금액 가지고 승부수 던질 만한 종목들은 그때그때 나타나는 어떤 핫한 이슈를 갖고 있는 종목들, 그런 종목들에 배팅을 해보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번에 이제 그 빅텍처럼 그런 거죠. 근데 이것은 사실 이제 이번에 그 유동성 정책하고는 별 상관이 없죠. 네, 질문이 보통은 밑에서 가격 조정으로 사는데 위능님은 관점이 틀리시군요. 그러니까 이게 그러니까 전체 장 상황에 따라 다른 것 같아요. 지금 장 제가 느끼기에는 이거 초강대장으로 가고 있는데 이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래서 앞으로 내가 생각하는
상상 범위 이상을 넘어서는 엄청난 강세장이 나타날 것 같다. 이런 생각이 좀 들어서 그래서 이렇게 말씀드리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제 진짜 나타날지 안 나타날지를 모르잖아요. 근데 이런 생각이 드니까 일단은 일정 부분 일단은 올라타서 자리를 잡고 앉아 있자 이거예요. 예. 갈 것 같은데 생각은 들지만 안 산다 그건 아니고 일단은 너무나 갈 것 같으니까 일단은 올라타서 일정량은 자리 잡고 있자. 그러니까 제가 요번에 그 슈마시스 있잖아요. 이거를 어떤 생각으로 샀냐면 이 차트를 보면은 뭐 기가 막힌 매집의 뭐 급등주예요. 그 다음에 호재까지 있죠. 근데 이렇게 갈 줄은 몰랐어요. 근데 갈 것 같았어요. 그러니까 많이 안 사고 일정량 그냥 한번 올라타 보자. 그래갖고 여기다 얹혀 놓자. 근데 이렇게 갈 줄 몰랐거든요. 예. 그러니까 쌍용차도 그런 생각을 산 거예요. 근데 쌍용차는 뭐 하루 이틀 만에 무너져 버렸죠. 근데 역시 뭐 제조업체다 보니까 좀 계속 그렇게 가긴 좀 그렇죠. 예. 근데 이제 바이오 기업들은 이 가능성들이 엄청나기 때문에 이게 막 하죠. 그리고 지금 그 IMBC 같은 이런 종목들도 뭐 OTT 뭐 만든다고 막 해가지고 이게 되는데 지금은 뭐냐면요. 확실히 완전히 강한 종목에 올라타야 돼요. 그러니까 확실한 어떤 테마나 뉴스가 있는 거. 그러니까 저번에 빅텍이 개성공단 폭파됐을 때 이날이 개성공단이 폭파된 날이거든요. 그러면 그 다음날 아침 시가가 19.80으로 떴어요. 전일 대비 19.80이다. 그럼 여기다가 그냥 눈 딱 감고 배팅하는 거예요. 왜냐? 몰빵을 하는 게 아니라 일정 부분 배팅을 딱 해갖고 얹혀 놓는 거죠. 어떻게 되나 보자. 예. 그리고 만약에 밀린다. 그러면 추가로 좀 매수해주고. 예. 그러니까 여기서 그 폭파 장면이 나왔는데 예, 하루 만에 끝날 일은 없거든요. 예. 대체적으로. 그래서 이런 어떤 승부수를 던지는 매매를 하는 거죠. 예. 근데 만약에 이제 이렇게 안 하고 지금 장에서 소외된 종목들이 뭐냐면 이런 항공주예요. 예. 그러니까 뭐 이대로 가다가는 대한항공, 아시아나항공 잘하면은 뭐 파산까지 갈 수 있어요. 근데 정부에서 공적 자금 투입해 가지고 뭐 살려주겠죠. 전혀 움직이지 않고 있죠. 이런 종목들을 사가지고 기다리는 거죠. 예. 왜냐하면 이 세상이 코로나가 물러가고 정상이 됐다. 사람들은 또 해외여행 엄청 다닐 거고 예. 분명히 항공주는 다시 올라갑니다. 오늘의 제 말을 기억하시면 됩니다. 근데 제가 저번에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믿음을 가지고 꿋꿋이 버텨야 돼요. 여기는 무지하게 버텨야 됩니다. 다른 종목들 막 가고 있을 때 예, 여기서 사가지고 눈 딱 감고 버텨야 됩니다. 미국에도 보면은 뭐 델타 항공이나 그 미국의 그 카지노 갖고 있는 아니 크루즈선 갖고 있는 카니발이라는 그런 회사들도 있는데 주가가 바닥을 기고 있어요. 그런데 사가지고 버티는 거예요. 예. 그러면 이런 데서 사가지고 버티면 어떻게 되느냐? 기본 50% 정도 먹습니다. 예. 4,000원에 사서 6,000원에 팔면은 50% 먹는 거죠. 그래서 회사가 이제 정상화가 되는데 싸게 사면 싸게 살수록 굉장한 프리미엄 얻게 되고 그 다음에 이제 이 아시아나항공은 지금 현대산업개발이 인수를 어떻게 할 것이냐 산업은행하고 줄다리기를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뭐냐면 기다리고 있는 호재가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게 뭐냐면 어떤 주식 매매도 정말 달콤한 것만 있는 건 없는 것 같아요. 예. 우리가 뭔가 좀 감내를 해야 될 것들 예. 이런 데 들어가면 깝깝하죠. 세워라 언제 가는 거야 하면서 더 떨어지죠 사실은. 예. 그러니까 정말 답답하죠. 근데 그 답답함을 이겨내야 되죠. 네. 그리고 진짜 요번 코로나 사태 때문에 이게 좀 길게 간다, 좀 심각하게 간다. 그러면은 파산을 하면 파산할 수 있어요.
왜냐면 파산시키고 상장 폐지시키고 다시 재상장시키면 돼요. 이 대주주들은 사실 별거 없어요. 예, 정말 개미들만 죽어나는 거예요. 파산시키고 다시 새로 출발하는 거죠, 회사를. 아니면 그냥 없애버리고 우리나라는 대한항공 하나로만 간다, 이렇게 할 수도 있겠고. 네. 어쨌든 이렇게 지금 가능성 있는 것들 가서 이렇게 딱 해갖고 기다리는 거죠. 그리고 SK이노베이션, LG화학 대비 지금 아주 유망한 그 배터리 회사인데, 근데 제가 읽어보니까 LG화학이 시장 점유율이 27%고 SK이노베이션은 한 이만큼밖에 안 돼요. 이렇게 삼성 SDI 있고, 여기도 아직 바닥 대비 많이 안 올라왔죠. 여기도 가능성이 더 있고요. 그 다음에 다음 이번 주인가 SK 바이오팜이 상장을 합니다. 어마어마합니다. 거기 그냥 질르면 됩니다. SK 바이오팜 7월 2일날 상장합니다. 파산 가능할까요? 파산 가능하려면 할 수 있어요. 그런데 이제 개미들한테 피해를 주는 식으로 파산하느냐, 아니면 피해를 주지 않는 식으로 파산하느냐, 이제 그것이 이제 설마 뭐 파산하고 다시 또 재상장하고 그러진 않을 것 같고, 아시아나 항공 정도 규모면은. 근데 지금 저기 태국 있잖아요. 타이 항공이 파산했어요. 타이 항공이 파산했는데 아마 태국 여행 가신 분들은 아실 거예요. 타이 항공이 굉장히 큰 항공사예요. 그래서 아시아나 항공도 파산하려면 할 수 있죠. 근데 우리나라 분위기로 봤을 때는, 지금 문재인 정부 이 분위기를 봤을 때는 일자리를 중요시하고 하기 때문에 아시아나 항공을 파산시키지는 않고 아마 공적 자금을 투입해서 구조조정 해가지고 다시 살려놓을 것 같아요. 그래서 파산을 하지 않을 것 같다. 파산할 가능성은 그렇게 크지 않다. 하지만 이게 정말 답답한 게 뭐냐면, 여기다 돈을 넣었는데 다른 종목들은 막 가는데 내 종목이 안 가는 거예요. 그거 이겨내기가 진짜 힘듭니다. 그러니까 이거예요. 왜 움직임이 나오면은 사지, 나오지도 않았는데 미리 갖다 사냐. 이런 얘기를 또 들을 수가 있어요. 그런데 이제 이렇게 미리 가서 사가지고 딱 이렇게 잠복하시는 거 잘 하시는 분들이 계세요. 성격상. 그런 분들은 또 이런 종목들이 괜찮죠. 그리고 지금 쌍용차, 오늘 뭐 하한가를 이렇게 맞기도 했지만, 쌍용차가 지금 인도 그 마인드라에서 다른 데로 주인이 바뀔 가능성이 있다고 그래요. 그렇기 때문에 다시 한번 웨이브, 다시 한번 파동이 나타날 가능성이 있어요. 그 다음에 이제 우선주들 있죠. CJ 시푸드 1우, 한진칼 우, 이런 종목들. 오늘도 신원 우선주 이렇게 움직였는데, 우선주들 움직임은 계속 나타날 것 같아요. 지금 현대건설 우선주도 이렇게 하고, 동부제철 우선주, 요런 쪽에 이제 한번 한몫 딱 잡기 좋은 그런 또 섹터가 되겠죠. 자, 이제 결론을 말씀드리자면은, 여러분들이 이제 매매를 하기 위해서는 어떤 매매 방법을 하나 정하셔야 돼요. 그리고 그 매매 방법을 훈련을 막 하셔야 돼요. 그렇게 해서 숙련도를 끌어올리시면은 충분히 매매를 잘 하시게 될 거다. 그리고 여유가 되시는 분들은 저랑 같이 공부를 해보실 생각을 또 해보시고요. 그렇게 해서 또 연락도 주시고요. 수강 신청 방법은 제 이메일 주소로 편지 주시면 됩니다. 휴대폰 번호 써서 보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역사적인 강퇴장에서 여러분과 함께 지금 이야기를 나누고 있습니다. 자, 내일도 좋은 하루 보내시고요. 내일 저녁 9시에 다시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방송 종료하겠습니다.